여행자의 오디세이, 신화 속에서 찾은 삶의 의미.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 오디세우스처럼 인생을 항해하라. 오디세아는 고대 그리스의 서사시로서 저자는 일반적으로 일리아스의 저자인 호메로스로 전해지고 있다. 시의 주제는 트로이 전쟁 영웅 오디세우스의 10년간에 걸친 귀향 모험담이다. 비유로 가득 찬 신화 오디세이는 오랫동안 비유로 가득 찬 문학이라고 해석됐다. 현명한 키르케는 지혜의 상징으로, 품위 있는 파이아키아인들은 원칙에 입각한 삼위 표상으로 말이다. 플라톤은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 이야기에 나오는 로토스를 거짓되고 교만한 사고방식이라고 해석했다. 고대의 해석자들이 역시 탐욕스러운 신들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호메로스의 작품에 대해 지난 수천 년 동안 수많은 해석이 제기되고 이에 대한 논쟁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 누구도 그가 표현력이 부족하다거나 애매하게 글을 썼다고 말하지는 않았다. 아킬레우스는 금발의 잘생긴 그리스 청년으로 일리아드에 등장하는 영웅이다. 그는 당시 가장 뛰어난 전사였지만 성질이 난폭하기로 유명했다. 한번 분노를 터뜨리면 아무도 말릴 수 없었다. 무시를 당하고는 절대 참지 못하는 자존심 강한 거리의 깡패처럼 아킬레우스는 자기 일에 간섭하는 삶들을 완전히 묵사발을 만들어야 속이 풀렸다. 남을 불쌍히 여길 줄 모르는 것이 그의 약점이었다. 그가 첩을 나누는 문제로 동료 장군 아가멤논과 심하게 다투었을 때 불같이 화를 내며 전투에 참여하기를 거절해서 그리스 군대 전체를 위험에 빠지게 한 적도 있다. 후에 가장 친한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위해 트로이 왕자 헥토르를 죽였을 때도 화가 다 풀리지 않았다며 시신을 마차 뒤에 매달아 끌고 다녔다. 쓸데없는 일을 해서 트로이 사람들을 모욕한 것이다. 아킬레우스는 분노에 눈이 멀어버렸다.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자만심과 분노에 사로잡혀 큰 그림을 보지 못했다.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볼 통찰력이 없었던 것이다. 주변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처럼 아킬레우스도 상황을 파악하는 시야를 하나밖에 갖지 못했다. 그 시야는 오로지 자기중심적이었다. 오디세우스와 아킬레우스는 트로이 전쟁 때 뜻을 함께 나눈 동지이지만 그들의 성품은 하늘과 땅 차이였다. 오디세우스 역시 위대한 전사로 유명했지만 그와 동시에 현명한 조언자, 설득력 있는 연설가, 진정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었다. 아킬레우스가 트로이를 상대로 정면으로 덤벼들어 힘으로 박살을 내려고 하는 동안 오디세우스는 꾀를 내어 트로이의 목마를 들여보냈다. 결과는 오디세우스의 승리였다. 오디세우스는 거만하고 고압적인 아킬레우스와는 다르다. 오디세우스와 여행을 하다가 겪게 되는 일들은 언제나 이런 종류의 우월감과는 먼 얘기다. 거의 매번 오디세우스 일행은 얻어터지거나 잡아먹히거나 배가 침몰당하거나 마약에 취한다. 오디세우스는 만신창이가 돼 비틀거리면서도 여행을 계속한다. 가끔은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신의 바보스러움에 힘이 쭉 빠져버리기도 한다. 그는 시일이 엄청 늦어지는 것과 새로운 시작에 실패하는 것을 모두 견뎌낸다. 그리고 정말로 엄청나게 큰 실수들을 저지르기도 한다. 중요한 순간에 일행을 제대로 통솔하지 못하기도 한다. 얻어맞고 돌아다니는 것은 기막히게 잘했지만 솔직히 그가 자신의 운명을 지배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오디세우스는 계속해서 실수하고 또 실수했다. 그러나 그가 가는 곳마다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그는 여행을 자신만의 것으로, 남들이 부인할 수 없는 것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오디세우스에 대한 문장 중 가장 유명한 것은 오디세이의 맨 첫 줄이다. 호메로스는 오디세우스를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다. 오디세우스는 사물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을 지녔다. 그는 쉽게 관점을 바꾸어 상황에 맞는 시각으로 잘 전환했다. 아킬레우스나 기존의 영웅들과 달리 오디세우스는 한 가지 사상과 관점에 틀어박혀 세상이 자신의 생각에 맞추도록 억지를 부리지 않았다. 고대 그리스의 유명한 비평가들은 오디세우스의 이런 자질을 오해했다.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여서 호메로스의 작품을 지저분한 거짓말이라고 혹평했다. 그들은 오디세우스가 자신의 기본 성질을 너무 금방 바꾸는 카멜레온 같은 인간이라고 비난했다. 오디세우스에게는 어떤 특징도 없다고 했다. 극작가 소포클레스는 오디세우스가 말만 번드르르하게 잘하고 오직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오만한 인간이고 순진하고 운없는 필록테테스를 꿰어 트로이 사람들과 싸우게 만든 사악한 놈이라고 표현했다. 오디세우스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그가 가야만 했던 여행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성격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우리의 영웅 오디세우스는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지,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지 항상 고민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여행 중에는 어느 것이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인지, 원주민들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무엇을 하면 그곳에 붙들리게 되고 무엇을 하면 다시 여행길에 오를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판단조차도 그때그때의 사정에 따라 융통성 있고 유연성 있게 대처해서 내려야 한다. 우리는 오디세우스와 함께하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배운다. 어떤 곳에서 잘 적용되는 사실이 다른 곳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말이다. 칼립소에게는 통하던 달콤한 말들이 키클롭스에게는 먹히지 않는다. 여행을 통해 고향에 돌아가려면 과거 또는 미래와 싸울 틈이 없다. 시대착오적인 마음가짐에 갇혀 있어서는 안 된다. 오디세우스가 들르는 나라들마다 고유의 세계관이 있다. 편집증과 신경과민에 사로잡힌 레스트리고니아인들은 이방인이 자신들을 습격할까봐 항상 노심초사한다.
그들은 선제 공격을 해서 이방인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고상한 파이아키아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들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마땅히 해야 할 바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자신들에게 어떤 나쁜 결과가 생긴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한가로이 로토스를 먹는 사람들은 모든 일을 쉽게 생각하고 가끔은 저질러 놓은 일에서 손을 떼는 것도 필요하며 앞으로 해야 할 힘든 여행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오디세우스가 여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거나 당도한 곳에서 교훈을 얻지 못할 때 그곳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압도돼서 그 땅에 머무르게 됐다. 자신을 포로로 잡고 있는 나라의 관점과 마음가짐에 붙들리고 만 것이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자신만의 오디세이 중 한 에피소드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머물러 있다. 그들은 머물고 있는 곳의 신념과 태도, 문화와 인품을 지닌다. 인품은 한 인간의 신념과 지위의 총집합체이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고 다루는 큰 틀이다. 인품은 거의 무의식에서 표출되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방법,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가치를 두는 일,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나가는 방법, 일을 해나가는 방식에 영향을 주는 의견과 경향, 장래성 등에 영향을 미친다. 자신만의 상황에 사로잡힌 우리는 그곳 기준에 맞는 정보에만 몰두하게 된다. 그곳에 맞지 않는 정보는 거부하거나 각색해버린다. 머무는 곳의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의 행동을 해석한다.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은 우리와 다를 수 있는데 말이다. 그들은 칼립소에게 우리는 아이올로스와 함께 있을 수 있다. 자립심 강한 키르케에게는 집착이 강한 칼립소가 너무 한심해 보인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생각하는 안전과민증의 레스트리고니아인들에게 정직하게 속을 다 보여주는 파이아키아인들은 부주의하고 책임감이 없는 인간처럼 보인다. 어떤 한 가지 가치관의 틀에 갇혀버리면 같은 좌절과 같은 괴물을 만나 싸우고 또 싸우게 된다. 같은 신이 몇 번씩이나 재물을 요구할 것이다. 그러는 동안 잘 몰라서 또는 자존심 때문에 아니면 고집 때문에 우리를 도울 준비가 돼 있는 든든한 우방이나 현명한 인간이나 신, 동료 여행자의 도움과 축복을 거절하기도 한다. 그러나 타협하고 자기가 건 마법의 주문을 풀어버리면, 그래서 화해를 하면 우리는 꼭 쥔 손을 놓고 다시 여행을 떠날 수 있게 된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오디세이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 중 어디에 도착했는지 알 수 있다면 그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삶에 대한 철학,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강점과 맹점을 추측해 볼 수 있다. 어떤 고생을 하고 있는지, 어떤 사람들과 마주치고 함께 일해야 하는지, 그들을 괴롭히는 괴물은 누구인지, 도움을 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다. 그러면 당신 자신이 바로 여러 관점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다. 칼립소는 여행자가 자기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동안 여행자의 독립심, 품위, 자존심을 시험한다. 칼립소가 마법으로 여행자를 좋은 음식과 편안한 삶에 안주하게 만드는 동안 여행자는 정말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별할 수 없게 된다. 이상주의자 파이아키아인들은 마땅히 해야 할 일, 명예, 책임감을 중시하며 높은 도덕적 기준에 맞춰 옳은 일을 하려고 최선을 다한다. 그들은 남이 무엇이라고 하던 간에 자신의 소신을 지킨다. 설령 그 일 때문에 크나큰 손실을 보게 되더라도 개의치 않는다. 여기서 여행자는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자신의 미덕을 보여줘야 한다. 그들의 마음에 든다면 파이아키아인들은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이다. 내가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지금 나에게 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지? 신들과 대립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이러한 것들은 여행자들이 자신에게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자신이 처한 공경의 의미를 이해하려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 여행자는 분명히 그 낯선 장소에 사로잡혀서 자신들만의 특이한 삶을 살고 있는 그곳 사람들의 희생양이 되고 말 것이다. 이 질문들에 대한 대답, 즉 각자의 여행이 갖는 의미는 사람마다 다르며 여행을 하는 중에도 여러 차례 바뀔 수 있다. 유용하게 보셨다면 이 주제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